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소통 트레이너 오종철 그리고 욕 테라피스트 이영석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147회 함께 보고 계시고요. 우리 김선미 마스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와우! 김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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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은 체력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럼요. 애만 없다면 저희는 정말 체력이 원래 애로만 벗어날 수 있다면 노가다도 뛸 수 있어요. 네, 너무 행복하죠. 그러니까. 애들도 지금 집에서 체력이 제일 좋은 상태일 거예요 아마. 엄마가 옆에 있어서 오히려 체력 떨어지는 애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사이인데. 맞아요. 근데 너무 서로 붙어 있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는 엄마들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은 사실은 그 체력을 충분히 놀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는데 요즘에 아이들끼리 못 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회가 빨리 더 똑똑해져서 아이들은요, 아이들끼리 놀면 지네끼리 게임 룰을 다 만들고 맞아. 체력도 다 쓰는데 우리는 어떠냐면 아직도 엄마 아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 집도요, 어질 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가서 놀게 해서 면역력을 높이면 되는데 우리가 청소하는데 3시간 걸리는데 이 새끼 3분 만에 아작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놀 아이가 없으니까 우리 어른들의 기성세대들의 다 잘못인 거지. 사실 우리가 새벽기도 가서 맨날 반성해야 돼. 우리는 진짜. 근데 우리가 지금 자꾸 아이들을 뭐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 놀이터도 가면 또 집 얘기하려고? 오늘 제 시간 아니었어요? 아 맞아. 헷갈렸네. 나 너무 힘든가 봐. 네, 맞아. 내가 지쳐 헷갈렸어. 지금. 난 그런 새끼가 집에 3개 더 있잖아. 아니 3개래. 미안해. 아들만 셋이거든요. 미안해. 아들만 셋. 자,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체력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애 잘 때 같이 자야 돼요. 자고. 근데 애 잘 네. 때 같이 잘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당연하죠. 네. 그때 그 인터넷도 시간이 해야 되고, 자유시간인데. 그럼요, 유일하게. 안 그러면 인간 같지가 않으니까. 내가 그쵸. 동물 같은 느낌이 네. 드니까. 그러니까 애랑 있을 땐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고 괴롭다가 애가 갑자기 잠이 들면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이 시간과 내가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컴퓨터를 끼고 육아사를 피고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애가 그 시간은 정말 찰나예요. 맞아. 네. 맞아. 2분이 진짜 단지 찰나요. 지난 것 같은데 애가 눈을 떠. 좋댔다 느낌이 딱 네. 들죠. 설거지 못했는데 밥 네. 못했는데 청소 못했는데 그때부터 네. 하면서 애랑 또 애는 뜯고 싸우고 이거를 하는 비합리적인 삶을 체력이 살고 소진될 있습니다. 수밖에 네. 그러면 아이가 집에 있을 때 네. 엄마들이 그 뭐랄까요, 아이가 자고 그거를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일단은 무조건 같이 자야 되고요. 네. 같이 자야 된다. 아이 잘 때. 근데 그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다 육아서를 최대한 많이 읽자. 잠깐이라도 내가 책을 읽어서 내가 왜 화가 나고 애는 왜 저러고 내가 이 인생을 이 3년이란 육아하는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빨리 깨닫자라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늦게 자는 아이들은 네, 대부분 늦게 자요. 아 그래요? 네, 대부분 새벽 2시, 3시 그리고 그 다음 날 11시나 12시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면 실제로 하은이 키울 때 네. 그냥 진짜 자버렸어요 같이? 안 됐다니까, 못 했다니까. 못했다고. 응. 근데 왜 남들은 잘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니들 한번 죽어봐라 뭐 이런 마음. 우리 책에는 또 그냥 아이 잘 네. 때 같이 주무세요라고 네. 안 썼다? 그렇게 얘기하는 네 맞아요. 같이 자라고 얘기했다, 그지? 강하게. 진짜 다 읽으셨네요. 그럼요, 잘 읽겠죠. 책 1년에 633권을 읽고 싶어요. 저는 만져요 책을. 맞아. 네, 전 절대 읽지 않아요. 네. 아무튼 네. 그러면 체력을 그러면 그냥 어떻게든 그래서 아이가 어쩔 수 없이. 계속 에너지를 쏟아내는 거를 감당을 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평범한 성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감정 싸움, 진이 싸움. 빠지고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견뎌야 되기 때문에 책도 읽지만 잘 먹고 잘 자고 그래서 현미채식 위주로 하고 많이 움직이고 집안일이든 놀이터 활동이든 최대한 운동으로 생각하고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쓰는 거죠. 아이한테 짜증 날 때 네. 엄마들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좋은 비결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가장 좋은 거는 진짜 이거 전기 충격기고요. 네.
이게 조절이 안 돼요. 네. 순식간에 애들은 정말 순식간에 난장판을 만드는데 네. 이게 화가 1단계에서 뭐 2단계, 3단계, 4단계 이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0.001초 만에 그냥 네. 변신 정말 아주 내가 이 세상에서 네. 내 자신도 깜짝 놀라는 그런 미친년이 확 나와버리는 거죠. 그럼 아이한테 훈계나 아니면 어떤 걸 할 때 네.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네. 네. 가장 좋은 건 엄마 화났어. 조금만 저리 가 있어. 이렇게 예고를 하는 거죠. 그나마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네. 근데 항상 아이들은 거기를 또 한 단계 또 한 끗 더 나가요. 어떻게요? 저 여자를 시험하는 거죠. 어. 저 여자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고 나를 어디까지 견뎌내 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경계를 계속 시험하고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놀이고 그래서 그걸 견디기 위해서 육아가 너무 힘드니까 군대 육아고 그걸 이겨내고 나면 사회에 누군가를 만나도 너무 쉬워요. 껌이에요. 그러면 네. 아이들을 왜 사람들 많은 데서 훈계하는 분도 계시고 네. 맞아. 또 데리고 와서 훈계하는 곳도 네. 있잖아요. 그럼 그런 뭐 어떤 게 좀 요령도 나은 좀 거예요? 알려주세요. 힘들어서 그래서 안 데리고 나가요. 아무데도 집에서 불가능해요. 그 순간에 내가 아무리 정색을 하고 하려고 해도 애는 네. 더 난리를 피우고 그러니까. 예쁘게 잘 안 되고 그래서 주로 집에서 엄마랑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놀이터 나가서 네. 거기는 모든 아이들이랑 같이 놀면서 어딜 데리고 나가도 민폐를 끼치거든요. 우리 애기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들이 사실 아이 앞에서 자기가 솔직하게 이렇게 네. 감정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게 왜 네. 주변에서 얘기하잖아요. 뭐 아이가 상처 입을 수 있다. 아우 그럼요. 아이가 마음에 그게 나가 뭐 이렇게 아프다. 네. 우리 하은이가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네. 자라서 네. 그런 걸 얘기하던가요? 아니면 그런 걸 표현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그러니까 제가 입 입장에서- 열면 저는 잡혀가요. 아, 그 정도로 정말 많은 상처를 줬고 어. 네 그리고 제가 성숙하지 못했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한테 눈물 많이 흘리게 했고 근데 네. 제가 하은이를 만나보면 사실 그런 느낌이 네, 하나도 이 안 비결이 들고. 뭐냐면 어. 사과 네. 사과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한테 사랑을 베풀고 배려 깊은 사랑을 하고 아이를 온전히 이렇게 품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사과를 하는 여자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 말 너무 좋다. 네, 그럼요. 너무 좋죠. 어. 이거 다 아이 얼굴만 봐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뻥 까고 있네. 다 사기예요. 남의 애기는 정말 예쁜데 내 자식은 밉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서로 나를 바꿔서 괴롭히니까.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네. 네. 남의 아이를 서로. 오. 네. 하지만 그쪽 아이는 나는 싫어요. 아니 아까 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근데 뭐 저는 사실은 아이한테 한 번도 반말해 본 적이 없어요. 네. 한 번도 때려본 적도 없고 저는 그 감정 조절이 밖에서만 불가능하고 안은 100%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팁을 드리면 아이들은 잠재의식 속에 자고 있더라도 가서 아빠들이 해야 돼. 이거 사실 엄마들보다 꼭 안아주면서 성민아 아빠가 시간을 같이 못 보내서 너무 미안해. 성민은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 성민 너 멋진 아이야. 세상은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아빠야. 이렇게 잠재의식 속에 계속 안아주면서 얘기하면 그거 사실 그 아이가 다 몸에 다 흡수돼요. 드는 거죠. 맞아요. 저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다 있다는 듣죠. 거.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편지도 쓰고 맞아. 사과도 네. 하고 무릎도 사과. 꿇고 매번 네. 그래서 상처를 이미 준 거를 어떻게 회복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내가 최대한 엄마도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실 많이 맞고 자라고 욕도 얻어먹고 네. 내 아이만큼은 그거를 물려주지 않으려고 정말 온갖 갖은 애를 다 쓰는데 실패했을 경우에는 진심을 다해서 성인을 대하듯이 맞아요. 사과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를 들면 뭐 아이가 쏟았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엄마가 미안해. 그러면 지나가면서 애쓴다 이렇게 지나갈 정도로 맞아. 네, 빨리 자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아니 우리가 부모가 되는 법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럼요. 저는 아이한테 나 완벽하지 않아. 네. 너의 신이 아니야. 너의 네. 창조주가 아닌데 엄마 아빠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럼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사과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맞습니다. 진짜로. 맞습니다. 애들이 더 좋아하네요. 네. 우리 엄마 사과 좀 해봐. 그러니까.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근데 우리가 보면 엄마 아빠가 쏟아내놓고서는 엄마 아빠도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뒤돌아가 있는데 그 오로지 그 피해를 아이들이 그렇죠. 다 입고 있는 건데 그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사과가 되면 네. 이해가 그럼요. 되는 관계로 그 발전할 수 많은 있을 것 육아서에서 같아요. 일관되지 않은 부모가 아이를 망친다는 얘기들이 맞아, 너무 맞아, 우리를 맞아, 헷갈리게 해요. 힘들게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비슷한 얘기가 때를 내면 일관성 있게 때려야 된대요. 아니 어. 그래야 얘가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야 안 때리는지를 아니까 숨 쉴 그걸 안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 부모가 맨날 이래도 때리고 저래도 때리잖아요. 어. 그럼 얘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일관성 없이. 그렇겠네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부모가 제일 현명한 부모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과를 하지 않고 어떻게 됐든 근엄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라는 오해 그런 신화들이 많아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는 그냥 인간임을 인정하고 아이한테 엄마의 실수 온전히 무릎 꿇고 그리고 사과하고 다음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지 않도록 또 그럴 경우에는 또 사과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력 얘기에서 몸이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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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힘든 건데 네. 이 감정에 대한 게 쌓여 있으니까 몸도 지쳤는데 맞아요. 오히려 감정에 대한 걸 그렇겠네요. 먼저 이렇게 네. 풀어줄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와우. 사실은 아빠들도 엄마들한테 와서 사과 네. 많이 해야 돼요. 그럼요. 그죠? 아, 그 제가 이제 이렇게 만나서 야 너 엄마 와이프한테 미안하다고 문자 보내고 가서 집할 때 꼬담 10,000원어치만 사면 많이 주거든요. 그거 가져가서 미안하다 그러면 형, 저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태어날 때부터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어디 있어 이 새끼야. 네가 너를 합리화시키는 거지. 그렇지. 그게 왜냐면 자기 아빠가 하는 거 보고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딸들은 시집 보낼 때 남편과 아버지를 꼭 만나봐야 되는 거고 우리 아들들 결혼시킬 때는 여자친구의 엄마를 꼭 만나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모습이 이게 둘이 꼭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그 저는 이제 이렇게 멋진 두 멘토분이 있다는 게 너무 반가운 게 우리가 보통 자기 개발이나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다 사회적으로의 성공은 꿈꿔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자리를 만들고 뭐 어떤 일을 하고 이 꿈은 갖고 있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가정에서 내가 어떤 아빠가 될 거고 어떤 남편이 될 거고 어떤 엄마가 될 거를 꿈꾸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없죠. 네. 그래서 저희 꼴통쇼에 진짜 저희 개인적으로도 맨날 어떤 뭐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 사회에서 많이 명성을 나오죠. 얻으신 분들 이런 분들 나오는 것도 반갑지만 이렇게 가정에 좋은 롤모델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두 분이 있다는 게 저는 특히 우리가 또 하은맘 그러니까. 제가 또 두 번 연속 네. 모신 게 너무 반갑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박수 한번 와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대한민국 엄마들을 사실 어떠한 정부도 이렇게 미치게 못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리더도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 거예요. 하은마님 이번에 책은 제목은 미움받을 용기 요즘 뭐 유행이잖아요. 말도 안 돼. 네. 욕먹을 용기 이런 걸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또 네 번째 키워드까지 체력에 대한 이야기까지. 네. 자 현실 불가능하겠지만 아이 잘 때 같이 자라는 거 네. 일단. 그래서 일단 자기 개발도 일단 네. 죽으시고 나서 하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제 다섯 번째 돈. 오. 중요하죠. 돈은 어떤 그러니까 돈이 육아에서 정말 중요한 게 엄마들이 너무 많은 돈을 아이 어릴 때 써요. 그리고 또 아이를 막 낳았을 때가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한창 집을 늘려야 된다는 부담감, 돈을 맞아요. 많이 벌어야 된다는 부담감 속에서 아이를 낳으면서도 계속 또 아이한테는 또 쏟아 부으니까 돈은 모으지 못하고 그 처녀 총각 때 했던 많이 저축해서 결혼하고 자금 모았던 것들이 그냥 무너지면서 일단 집 대출이 너무나 많아져 버리니까 일단 모으지 못하는 거 포기. 아이한테는 그냥 계속 푼돈으로 계속 쏟아부어주고 남들이 시켜주는 사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비싼 용품이나 책 같은 것들도 그냥 쏟아부어주고 사실 재정에 대해서는 거의 그냥 손을 놔버린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 아이한테도 어릴 때는 어차피 돈 들여봤자 이 아이가 명품인데 맞아. 여기다가 무슨 돈을 쳐 바른들 맞아. 얘가 잘 자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다 남 보이기 위한 거니까 중고책, 중고옷, 중고용품으로 키우고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진짜 내가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할 때 그때 돈으로 밀어주자. 그래서 열심히 모으자. 그러니까 그 저희도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간다고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방이나 뭐 이런 거 사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가방이 닥스야. 그래서 네. 내가 가방이? 그 일주일 만에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네. 야 이거 누가 사줬어? 그랬더니 뭐 누가 사줬대. 그래서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그래. 우리 아들 이런 거 말고 터닝맥 카드 큰 거 하나 그려져 있으면 그럼. 되는데. 근데 이 엄마들이 괜히 그 쓸데없는 폼 잡으려고. 예. 근데 또 아이들 옷값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옷값에다가 아니 네. 이게 아이 육아 비용이 아니고 사실은 부모 체면 비용이에요.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현명한 소비가 진짜 필요한 너무 건데 필요하죠. 아니 유모차가요. 그러니까. 저는 선물 받아서 섰지만 음, 그거 안 들고 나가면 마치 그러니까 엄마들이 네. 보면 남하고 너무 비교를 많이 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참 이 사회가 네. 심각한 것 같아요. 자존감이 약하니까 그 남하고 그렇죠. 비교하고 명품백을 사는 사람들을 심지어로 조사해 보면 전부 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저보다 이거 보세요, 18,000원짜리 자신 있게 입잖아요. 자존감이 강하니까. 모자 동대문 가서 샀어요. 5,800원. 이런 거. 근데 진짜 스카프 언제 풀었어요? 더워. 아 그래? 야 이거 푸니까 좀 그거 했을 때 좀 그래도 괜찮았는데 푸니까 아니, 더 먼데다 죽겠어. 땀이 막 질질 흘러. 뭣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육아랑 똑같아, 그렇죠? 맞아요. 다 필요 없어요. 네. 육아할 때는 옷도 제일 편한 거 이런 거 맞아요. 개량한 뭐 입고 애 키우세요. 맞아요. 요거 때 안 탄 색 있잖아요. 그 왜 제주도 색깔 뭐예요 그 색깔이? 뭐 황토. 감색? 야. 그거 때 티 안 나. 그런 거 있고. 네. 그러면 네.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나가는 육아 비용 대신 네. 어떤 게 우선이라고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비용으로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니면 뭐 엄마 아빠가 오히려 쓰지 자기가 말아야죠 돈을. 아예 쓰지 말고 그걸 그럼요. 모아야지. 쓰지 말아. 모아야죠. 어. 인생이 긴데 이젠 안 죽잖아요. 죽지도 않아요. 맞아. 유병장수. 맞아. 100살까지. 그리고 정년은 더 빨라지고 우리는 더 오래 살고. 맞아. 그죠? 그리고 예전보다 아이를 더 적게 나지도 않아요. 요즘 또 의외로 많이 나요. 그렇죠. 이제 좀 또 안 난다 그래가지고. 그럼요. 네, 그래서 사실 아까처럼 여자들이 명품백 사는 것처럼 엄마들도 아이한테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또 그 마음이 또 저도 겪어봤고 이해가 그렇지. 되는 것이 저희도 한때는 잘 나갔던 직장 현대 여성이었고 진급도 맞아. 했고 해외 여행도 갔는데 막상 육아를 딱 하게 되면 돈도 안 벌고 다시 돌아갈 데도 없고 진짜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이를 키우는 것밖에 없는데 아이는 아웃풋이 바로 나오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잖아요. 더 이상해지거든요. 이렇게 책육아로 키우면.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덧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런 걸 느끼는 찰나에 이제 재책과 그 군대 육아 불량 육아를 보고 깨달음을 얻고 모든 거를 내려놓고 없이 키우면서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주자. 네,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왜 엄마들이 그러니까 그 중고 옷이나 중고 책 너무 좋은데 왜 좋죠. 그런 심리는 뭐예요? 왜 자꾸 새 옷 사고 새 책 사고? 그러니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아까 문제예요. 얘기했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보통은 내 직업, 내 연봉, 나의 위치, 내 사는 곳 그걸로 남들이 나를 평가한다는 그런 잘못된 왜곡된 것들이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치장하고 좋은 유치원을 보내고 좋은 학교를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데 거기 빠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온 엄마들이고 그래서 돈은 최대한 많이 모으면서 쓰지 말고 집도 막 1, 2억 대출 받아가지고 빚 갚으면서 20년, 30년 모을 게 할 게 아니라 나중에 진짜 현금으로 대출 없이 내 집 떵떵거리고 그렇게 사자라고 해서 강제저축 지출 통제 모토로 해서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강제. 다 같이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강제저축 지출 통제. 그럼 저축을 뭐 비율이 있어요? 몇 프로 이렇게 50% 강제저축. 50%. 50%? 네, 남편 수입의 50%는 무조건 저축을 하자. 네. 그리고 나머지 50%만 쓰자. 그러면 가계부를 쓸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나가는 거 뻔하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돈을 쓰는 건 딱 2가지. 먹는 거, 책 사는 거.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야, 아니 근데 이제 보면 애들이 저는 여기 놀이터 놀고 있으면 애들이 이렇게 한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와가지고 저 애기는 몇 동 살아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몇 동 살아면 몇 평 사네? 그거 보면서 야 니네 평수를 어떻게 다 알아? 그러니까 얘들이 엄마한테 들은 건지 엄마한테 들은 뭔지 맞아요.
몇 동은 몇 평이고 몇 동은 몇 평인지 이거 걔들이 다 아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아 세상이 참 더러워졌다. 꼬마아이들까지 저러니 도대체 이 세상에 아이한테 어떻게 자존감을 키워주고 아이한테 어떻게 세상은 아름답다는 걸 내가 보여줘야 되나 그 생각 들더라고요. 자, 우리 하은맘이 지금 이제 한 5가지에 대한 이야기해서 지금 5번째 돈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거 방송 들으면서 여기 오신 분들은 사실 이제 같이 그걸 하니까 지금 단체로 구호도 막 착착착 자동적으로 그러니까요. 나오지만 지금 방송을 처음 보면서 군대 육아에 대한 얘기도 처음 들어, 불량 육아도 처음 들어, 또 우리 하은맘이라는 사람도 처음 만난 사람 중에 이걸 듣다가 갑자기 내가 뭔가 왔어요. 네. 그럼 나 지금 당장 네. 제일 먼저 내가 뭐부터 하면 네. 여러분 같아질까요? 뭐부터 딱 시작하면 책 읽어야죠. 짝! 잠시 후 3부에 무슨 책을 읽어야 되는지 함께 듣겠습니다.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야. 통쇼 스페셜 구독해 주세요.